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진행을 할 것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하고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는 세금, 재산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에서 재산세, 그리고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출제가 되는 게 보통 재산세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취득세, 양도소득세보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갖고 있으면 세금 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주민세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균등할 주민세. 매년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내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매년마다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의를 한번 보시면, 의의를, 재산세는 보유 중인 재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세금이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재산세는요, 세 사는 사람, 즉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 재산세 안 내요. 누구만 내요? 주인이 내죠. 그러면 주인은 내가 건물을 갖고 있고 임대를 주고 있다. 그래도 내가 임대료는 받지만 뭐는 내야 돼? 내가 재산세는 내야지 되겠죠. 그래서 보유 중인 재산, 즉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우리 집에 재산 여러분 많으시죠? 재산 많으신데 그중에서 재산세에서 재산이란 얘기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말한다는 거죠. 자동차, 뭐 그거 재산은 아니에요. 재산은 오로지 이거. 그럼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죠. 그러면 재산세는 요 5가지만 갖고 있을 때 재산세를 낸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무조건 주인만 낸다라는 거. 그러면 재산세의 성격을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하는 시군구에서 과세하고 있죠. 그래서 시군 구세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가로 안에 이게 있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는 특별시인 구인 경우 특별시와 공동과세를 하겠다. 특별시인 구. 그러면 서울특별시 하나뿐이 없잖아요, 지금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구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구와 특별시가 어떻게 하겠다? 공동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재산세를 서울특별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면 그것은 그 해당 구, 물건이 있는 구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받는다라는 거죠. 함께 받는다. 그래서 공동과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세 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뭐래요? 보통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내시는 재산세 같은 거 있잖아요. 시군구에 일반 경비에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세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의 보유와 관련해 매년 과세되는 보유세,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보유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번째, 재산의 소유로 인해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수익세. 그러면 우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생길 걸로 예상이 돼요? 수익이 생길 걸로 예상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수익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내 집에 살고 있어요. 수익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근데 안 생긴다고 보여지죠. 근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월세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상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상가를 지금 비워두고 있어. 비어있어. 임대료 한 푼도 못 받아. 그래도 재산세는 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수익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비어있는데 무슨 수익? 여러분들이 상가를 갖고 있는데 임대가 안 나가는 건 왜 안 나가나요? 자기가 임대료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지. 싸게 줘봐 다 나가, 금방 나가요. 근데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어때요? 지금의 수익을 포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기가 공실로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생기는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세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용어를 보시면 거기에 토지,
토지란 뭐 이렇게 돼 있네. 토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등록 토지요. 지적 공부,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토지, 미등록 토지도 그대로 토지가 된다라는 거죠.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그 다음에 건축물, 그러면 토지 건축물 용어는 같은데, 거기 3번이 30번으로 되어 있네. 3번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이 범위에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제 과세 대상이요. 과세 대상이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토지 또 주택 또 건축물 또 선박 항공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취득세 과세 대상을 지금 암기를 하고 계시나요? 뭐 그렇게 빨리는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꾸 보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니까요. 그러면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부차기 그랬죠. 부차기, 입항선, 광어, 골콘, 종승, 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부동산 그랬어요. 그럼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택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주택도 건축물이죠. 토지고. 그렇죠? 주택,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토지 건축물이 있는데 주택을 빼놨어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에 주택 그러면요. 뭐까지 포함인가 보면요. 부수 토지 포함. 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토지 중에서 주택에 딸린 토지는 토지가 아니야. 우리 부동산을요, 토지 건물로 나누는데 재산세에서는 토지 건물로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하다? 토지와 주택과 건축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택용 건축물은 여기에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죠. 주택용 토지는 여기에 토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세 가지로 뺀 이유는 일단은 주택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 터전이죠. 생활 터전이다 보니까 과세를 할 때 일반 토지나 건축물하고 좀 달리 좀 싸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주택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될 때 건축물은 과세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주택은 과세가 돼. 그럼 주택용 건축물은 뭐가 과세된다라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돼요. 근데 일반 건축물, 아무리 63빌딩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거든요. 뭐는 과세가 돼도, 재산세는 과세가 돼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나누는 두 가지 이유가 국민의 생활터전 세금을 좀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은 제외한다.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는 뭐하다? 제외. 그러면 재산세에서 건축물 그러면 주택용 건축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취득세에서는 토지 건축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물은 뭐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주택용 건축물을 포함해, 취득세에서는. 근데 재산세에서만큼은 건축물 하면 주택용 건축물 빼고, 토지하면 주택의 부속 토지는 빼고 토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항공기 또 선박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많이 배우시는 거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 과세 대상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단 그러면 이것을 언제 가지고 있으면요,
매년 6월 1일 날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과세가 되죠. 재산세 과세가 되는데 거기 보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여기다 필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많이 띄워놨어요. 많이 띄워놨는데 좀 이유가 있어요. 왜? 뭔 이유인가 보면요. 우리 주택은 과세를 할 때, 뭐 주택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나면 돼. 건축물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토지는요. 토지는 이래요. 잘난 토지도 있고 못난 토지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죠? 또 어느 빌딩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도 있죠. 빌딩, 공장의 토지도 있죠. 그 다음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 이런 토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도로로 사용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토지는요. 얼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를 할 때 달리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 토지를 과세를 할 때는요. 토지를 과세할 때는 뭐로 나누냐면요. 분리과세라는 게 있고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래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 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는 게 있어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토지를 나누는 거예요. 토지를 나눠 보는데 어떻게 나누는가 보면요. 여기에 분리, 말 그대로 떨어뜨려서 과세하는 건데 이것은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하는 게 있고 또 1000분의 2로 분리과세하는 게 있고 또 1000분의 40으로 분리과세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별도 합산 과세는요.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말 그대로 합산을 하는데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로 해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과세를 하는데 어떤 토지는 1000분의 0.7 어떤 토지는 1000분의 2 어떤 토지는 1000분의 40 그러면 이게요. 어떤 1억짜리 땅이 있어요. 1억짜리 땅이 있어요. 1억짜리 땅이 있는데 어떤 것은 1000분의 0.7만 받으래. 그러면 7만 원만 내래. 7만 원만. 7만 원만 내래. 어떤 땅은 20만 원 내래. 어떤 땅은요 400만 원을 내래. 1억짜리 땅인데 여러분이 임야도 1억짜리가 있고 논도 1억짜리가 있죠. 그리고 공장 땅도 1억짜리 땅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기 좋게 어떤 것은 1억짜리 땅인데 어떤 것은 7만 원 내고 어떤 것은 20만 원 내고 어떤 것은 400만 원 내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별도 합산 같은 경우는 이게 1억까지면은요. 1억까지면은 100만 원도 안 돼. 한 60만 원 치지. 한 1000분의 2부터니까 한 20만 원에서 한 되는 게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것도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쳐요. 이거는 한 5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아니 이거는 정확히 맞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내용은 뭔가 보면요. 재산세를 좀 싸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 아주 싸게 해줘요. 그 어정쩡하게 받아. 아주 왕창 받아요. 그러면 우리 토지 중에서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사용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가 있는가 보면요. 여기 대표 이거 한번 보세요. 1000분의 0.7로 하는 건요. 농지나 목장용지나 임야 아주 좋은 일로 쓰고 있는 거라면
농지, 목장용지, 임야 이것은 1억이라면 7만 원만 내려요. 7만 원만 내려요. 괜찮아요? 싸게 받는 거? 그런데 여기에 1000분의 40은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을 받으래.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그냥 편하게 10억짜리면 여기는 농지가 10억 농지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럼 농사 짓겠죠. 10억짜리를 갖고 있으면 70만 원 내겠네. 여기 대류라면. 근데 이건 얼마야? 4천만 원 내야 된다. 10억짜리 고급 오락장용 토지가 있다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싸게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보면 공장용지 또 공익목적 토지 그 다음에 공급목적 토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이런 것들은 1000분의 1로 받아. 공장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가 보면요. 버스 터미널용 토지 있죠. 공익을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익을 위해서 쓰고. 그런 게 1000분의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짜리 있으면 얼마예요? 200만 원만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10억짜리 2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요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 같은 건 어떤 건가 보면요. 별도합산,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사업용 토지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용 토지.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이제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런 토지가 있다고 쳐요. 이게 100억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토지가. 어차피 뭐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100억짜리 토지예요. 여기에 똑같은 상업지역 내에 100억짜리 토지가 있고 옆에 딱 붙어 있는데 여기도 100억짜리야 토지가. 근데 여기에는요 건물이 근사하게 져 있어요. 건물이 근사하게 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임대료를 건물이 져 있어서 임대료를 얼마를 받는가 보면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받고 있대. 5천만 원의 임대료 1년이면 6억의 임대료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갑이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을이 갖고 있어요. 갑은 100억짜리 땅을 가지고는 있는데 여기다 건물을 지려니까 임대도 잘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중에 줘야지 그래도 가만히 기다리는 중이고 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건물을 져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은요 재산세는 누가 더 많이 내야 될까요? 재산세를 토지만 보는 거예요. 지금요 토지만 보는 거예요. 이 토지를 보면 재산세는요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죠. 을은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근데 갑은 이거 나대지 돈 한 푼도 안 나와. 한 푼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수입이 많은 을이 재산세를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런데 세금은 을이 많이 내지만 재산세는요 갑이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재산세를 누가 더 낸다고요? 갑이. 왜냐하면 지금 토지 100억짜리 토지인데 여기는 건물이 진 토지고 왜냐하면 과세를 할 때요 이런 나대지는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비효율적으로 사용해요?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농지도 아니고요. 농지도 아니고 목장용지도 아니고 또 임야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이러니까 요것은 뭘로 과세하는가 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나대지. 지금 종합합산 과세는요. 토지 중에서 사업용 토지도 아니고 농지도 아니고 목장용지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고 공익목적 또 공장용지 고급의 골프장이 아닌 나머지 토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그래요. 지금 편 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과세를 할 때 편을 먹고 있는데 편 나누는 거예요. 지금 토지를 어떻게
그룹을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는데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해가 좀 안 가시는 분이 있어. 제가 세금은 을이 더 내는데 재산세는 누가 더 낸다? 갑이 더 낸다. 그러면 볼게요. 을은 1년에 6억의 소득이 생기죠. 소득이 생기면 개인이라면 뭐를 내야 돼요? 소득세를 내야 돼요. 여러분 6억이면 세금 얼마 정도 내야 될까요? 임대업을 해서 소득이 1년에 6억이다. 살만하겠죠? 그러면 세금 얼마 정도 낼까요? 세금을. 여러분이 이제 어느 임대료가 들어온다 그래서 아우 저 사람 임대료 한 달에 1억씩 받는데 저 얼마나 많이. 근데 그분들 많이 못 가져가요. 보통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얘기 하죠. 4월 1일. 4월 1일이 무슨 날인가요? 만우절. 그렇죠? 4월 1일 만우절이죠. 노동자의 날인가요? 그런 것 같으네.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4월 1일을 뭐 그냥 날짜를 정해놓은 게 아닌데 뭐라고 하면 텍스 프리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텍스 프리데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보면요, 세금에서 자유로워지는 날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뜻인가 보면 1년 12달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버는 게 그냥 균등하게 번다고 보는 거예요. 12달을. 그러면 1월, 2월, 3월은 다 세금 내고 버는 거 싹 세금 내고 나머지 4월 1일부터 버는 건 세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 4분기 중에서 1, 4분기에 번 것만 세금 내면 된다는 얘기네. 1, 2, 3이니까. 그쵸? 그거 하고 나머지 9달 동안 버는 것은 세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금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텍스 프리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세금은 여러분이 그냥 감잡을 하는 거예요. 25%에서 3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그러면 25%에서 35%야. 그럼 6억을 벌면 얼마를 내야 돼? 30% 하면 1억 8천 세금 내는 거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을은 소득세를 1억 8천을 냈어. 이 사람은 세금 한 푼도 안 냈어요. 세금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재산세는요, 얘 토지는 뭐기 때문에, 나대지기 때문에 세금을 훨씬 더 받아요. 그럼 얘는 한 5천만 원 세금을 내야 돼. 5천만 원 가까이 세금을 내야 돼요. 또 종합부동산세도 또 내야지 돼.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재산세를 한 1,000만 원만 내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누가 더 내요? 갑이 더 내요. 왜? 이거는 그래서 나눌 때 나대지하고 똑같은 토지 100억이라고 해서 똑같이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싸게, 이것은 비효율적으로 사니까 비싸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싸게 비싸게 하고 있다. 이렇게 구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종합합산 과세하는 거와 별도합산 과세하는 게 어떤 차이인가? 이것을 사업용 국가의 소득세나 법인세 많이 내고 있어. 세금 많이 내고 있는 것은 그 땅은 재산세를 조금 받겠다라는 거고, 나대지는 세금을 많이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많이 받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밑에 우리 교재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53쪽이네. 5번째 토지의 과세 대상 구분. 토지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토지는 몇 가지로 나눠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5가지 어디인가에 낀다. 어디가에 끼는데 여기 토지가 아닌 것은 뭐는 토지가 아니에요. 주택의 토지는 토지가 아니죠. 또 토지 중에서 이런 거 있을 거예요. 토지 중에서 비과세되는 토지가 있겠죠. 또 면제되는 토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면제. 이것도 토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땅 중에서, 즉 토지 중에서 주택의 토지가 아니고 비과세 면제되지 않는 토지라면 여기에 어딘가에는 무조건 낀다. 어딘가에 무조건 낀다라는 거죠. 무조건 낀다. 여러분이 이 구별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보면요, 토지의 과세 대상 구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금은 어디가 제일 많은가 보면요, 순서대로 똑같은 가격일 때 세금이 어디가 많은가 보면요, 요렇게 해요. 여기에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돼요.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1번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5번 쪽으로 가면 부동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 4%를 받아요. 이 4%가 얼만큼 많은 거냐면요, 우리 부동산을 매매하면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4%죠. 농지는 3%지만 일반 부동산은 4%죠. 그것을 매년마다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세금이에요. 많은 세금입니다. 그러면 1000분의 0.7에 해당하는 것부터 볼게요. 1000분의 0.7 분리과세 대상. 그러면 농지, 목장, 용지, 임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지, 목장, 용지, 임야. 농지를 한번 볼게요.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 소유의 농지,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그러면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여야지 되는데, 조건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요,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이런 것들. 재산세를 싸게 해주려니까 어때요?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거기에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요, 과세 기준일은 언젠가요? 매년 6월 1일 현재. 매년 6월 1일 현재 뭐래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우리 이제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촌, 자경. 이건 뭐냐면요, 제 있을제예요. 그 촌에 있어야 돼. 농어촌에 있어야지 되고, 경작은 어때요? 스스로 자자, 스스로 경작을 해줘야지 돼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제촌, 자경이에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뭐 거주경작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뭐예요? 실제 영농 목적 농지이면 된다는 거예요. 영농 목적 농지이면 된다. 그러면 영농 목적 농지는 어떤 게 영농 목적 농지냐 보면,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시골에 뭐 어디 충청도에 농지가 하나 있는데, 뭐 투기로 사놨든 아니면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았든 사놨어요. 그런데 내가 농사지러 갈 수도 없고 질지를 모르고, 그러면 농사를 내가 못 짓고 그 동네 이장한테 농사 좀 줘달라고 그랬어요. 줘서 당신 다 가져가. 그리고 보통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마지기 그러면 200평 얘기하잖아요. 한마지기에 쌀 한 가마 정도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보통. 요새 기계식으로 하니까 편하니까. 그러면 내가 한 5마지기 1000평이 있다. 그러면 1년에 받고 있어, 내가. 5가마를 받아요. 임대료를 받아. 이런 것도 비과세가 돼요, 이런 거는요. 그런데 농사는 져요, 안 져요? 짓고 있죠. 누가 져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영농 목적 농지인가요?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있어. 나는 그 동네 살지도 않아. 농사 짓지도 않아. 즉 제촌자경을 안 해. 그래도 농사를 짓는 농지라면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 해주겠다. 그 내용 한번 잘 기억을 해서 제촌자경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지도요, 있을 자리에 있어줘야지 돼요. 아무데나.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서 농사 짓는다고 그래갖고, 상업지역에다 농사 짓는다고 그래갖고 1000분의 0.7 분리과세는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을 지역을 따져야 돼요. 지역을 따지는데, 군지역, 읍면지역에는 있으면 또 실제 영농 목적 농지라면 1000분의 0.7로 싸게 해줘요.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 포함해서 시지역이라면, 도시지역 바뀌면 관계없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바뀌라면 농지가 있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지역 아닐 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죠. 또 녹지지역 있죠. 거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지가 있다면 그때는 종합합산 여기로 가셔야 돼요.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도시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면 1000분의 0.7로 해주겠다. 그럼 농지가 있을 자리에 있으면은 뭐가 돼? 싸게 해줘요. 근데 농지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있다면 어때요? 있을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뭘로 하겠다? 종합합산 과세를 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농지는요, 원칙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을 때 실제 영농 목적이면서 있을 자리에 있으면은 1000분의 0.7로 싸게 해줘요. 해주는데, 그 밑에 두 번째를 보면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있죠.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그러면 법인이나 어떤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는요,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5가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 5가지 해당될 때는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 싸게 해줘요. 해준다.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은요, 기역 보면요,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실제 영농에 다만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요. 한다. 그런데 이것도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니은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여러분들, 우리 농어촌공사 같은 데는 뭐 하는 데냐면요, 이런 저수지 같은 거 관리를 하고 농지 같은 거를 만들어요. 농지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것에 농가에다가 팔고 있어. 팔아요. 싸게 해서 농지 조성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 공급하는, 농가에 팔려고 농지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팔기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뭘로 하겠다? 1000분의 0.7이라는 거죠. 하고 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디귿에 관계법령이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그럼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 어떤 뭐 양농 같은 데서 이럴 수 있죠. 양농 같은 데서 농지가 있는데 거기에 재배를 해서 원생들 먹여서 자가 소비용에 공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농지도 단체가 갖고 있지만 1000분의 0.7로 해주겠다. 그 다음에 리을에 법인이 매립 간척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서산 가면 A, B 지구 있죠. 방조제 이렇게 있어갖고 철새 도래지, 거기를 가면은 농지 무진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뭐예요? 매립 간척을 했어요. 그래서 과세 기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 농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야말로 헬기로 씨 뿌리고, 그렇죠? 전부 다 기계로 하죠.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요, 나라 많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새들이 또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 그런 것들도 뭘로 하겠다?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음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 종중 소유. 우리는 워낙 조상 숭배 사상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종산이 있다, 뭐 종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뭐를 하고 있는가 보면요, 싸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뭐 종답 같은 거는 누가 붙여요? 뭐 그 동네 사는 사람을 하고, 뭐 시제 지낼 음식 만들어주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겠다? 재산세를 조금 받겠다. 1000분의 0.7로. 그러면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나오는 5가지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요?
1000분의 0.7억 원. 나머지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것은 무조건 뭔가 보면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농지는 개인이 소유할 때는 실제 영농 목적이면서 농지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만 있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는 5가지 해당할 때만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하고 나머지 경우는 뭘로 하겠다? 종합합산하겠다. 그러면 농지가 그래요. 있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 뭐래요? 종합합산이죠. 종합합산이라는 건.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돼. 가장 싸게 되지 않으면 종합합산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목장농지는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다 하더라도 축산용에만 사용하면 돼요. 축산용에만 사용하면 되는데 있을 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 있을 자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목장농지가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있을 자리는 농지하고 똑같다. 도시지역 밖이라든지 도시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관계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장농지는 축산용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축산용이면 된다. 그리고 근데 이럴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장농지라고 하면 되게 싸게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땅은 한 10만 평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진짜 젖소 한 10마리만 키우고 있어요.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세히 가보면요. 시행령 시행규칙에 가보면 가축 한 마리당 얼마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게 나와요. 만약에 12가 있다. 10마리가 있다. 그러면 그 10마리에 해당하는 면적만 목장농지로 봐줘요. 10만 평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기준면적이라는 게 나와 있죠. 기준면적 10마리면 10마리에 맞는 면적. 그걸 기준면적이라고 그래. 그러면 10마리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있잖아요. 만약에 한 마리당 10평씩이 필요하다. 근데 10마리 있으면 100평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200평이 있다. 그러면 200평 중에서 100평은 목장농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 넘는 부분 나머지 100평은요. 그때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 하나 좀 기억 좀 잘 해주세요. 뭐뭐뭐 기준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과세. 아까 100평까지가 기준면적 내라면 100평을 넘는 부분 100평까지는 목장농지로 싸게 받지만 0.7로 받죠. 하지만 넘는 부분은 뭘로 가겠다? 종합합산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하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야가 있는데 임야. 근데 임야는 거기 임야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하나 할까요? 요렇게 하나 해보세요. 공익목적.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요. 내가 임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어. 대표적인 게 개발 제한구역 안에 내 임야가 있다. 그럼 내가 거기다 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나무 하나 자르는 것까지도 뭐라고 그래. 그죠? 그럼 내가 개발 제한구역을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공익 때문에 어때요? 내가 피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또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다. 그럼 내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러면 뭐라도 싸게 해줘야 돼요. 뭐라도 싸게 해줘야 돼. 재산세를 싸게 해줘야 돼. 그래서 가장 싼 이걸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익 목적이 아니야. 그냥 내가 산 하나 갖고 있어. 이럴 때는 종합 합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그래요. 분리과세 되는 거 여기에 농지나 목장농 임야는 여기에 끼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가 보군요. 전부 다 종합합산이라는 거예요. 아주 혜택이 까다로운데 그 까다로운 혜택을 충족을 못하면 뭐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과세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임야 거기 한번 볼까요? 특수산림 사업지구로 지정된 또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래. 조금 전에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도 그랬죠.
여기 역시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임야. 그렇고. 나머지도 여러분이 한번 쭉 보세요. 지금 보시고. 근데 이게 12가지인데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해놓고 이렇게 생략을 해서 이 정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7. 이제 1000분의 0.7짜리는 다 보셨고 1000분의 2짜리 0.2% 분리 과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싸게, 이건 두 번째 싸게인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장용지. 공장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토지를 싸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기준 면적 이내. 역시 기준 면적은 초과하면 당연히 뭐예요? 종합합산 과세. 초과를 하면 그러면 군 지역에 있는 공장용지는 있어도 되는데 문제는요. 시 지역 중에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 있다면 공장이 있을 자리 있잖아요.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있을 자리 있으니까 1000분의 2가 되면 돼요. 그런데 산업단지라든지 공업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밖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안에 공장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별도 합산 과세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 공장용 건축물이 있을 수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에 공장이 있으면 그 토지는 별도 합산을 하겠대. 왜? 그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라는 거죠. 사업용 토지로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러면 야, 공장을 짓더라도 군 지역에 저면 관계없네? 그렇죠. 또 공업지역, 산업단지 같은 데 저면 관계없죠. 그런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공장용 건축물이 있다면 일반 빌딩하고 똑같다. 왜? 사업용 토지로 보니까. 이건 편하게 있잖아요. 사업용 토지는 보통의 경우는요. 빌딩이 있어야지 그 토지가 사업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보세 창고용 토지로 사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공장용지로 사용해도 뭐예요? 세금은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도 별도 합산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별도 합산 과세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 표시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종합이죠. 초과는. 그 다음에 분리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공급 목적의 보유 토지. 이게 뭐가 있냐면요. 공익 공급 목적 토지 그래요. 공익 공급 목적 토지. 공익이나 공급 목적 토지는 뭘로 하겠다? 1000분의 2로 분리과세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익은 대충 갈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터미널용 토지 있죠. 화물 터미널용 토지. 이건 공익이에요. 근데 공급은 뭐가 있는가 보면요. LH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택지 조성을 했어요. 그럼 나대지죠. 이거를 분양을 하려고 해요. 근데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과세 기준일, 즉 6월 1일 현재 나대지야. 그럼 나대지면 뭘로 과세해야 돼요? 종합합산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LH공사 같은 데서 이걸 왜 갖고 있어요? 분양할 거잖아요. 즉 공급 목적 토지죠. 공급을 할 목적 토지잖아요. 이런 것은 뭘로 해주겠다? 싸게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그걸 분양을 받은 나는요. 내가 받아서 7월 1일 현재 나대지로 놔두고 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냐? 종합합산이 돼. 근데 LH공사에서는 뭐예요? 공급할 목적으로, 자기들이 소유할 목적이 아니죠? 공급할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겠다? 1000분의 2로 분리과세를 한다라는 거죠. 1000분의 2로 분리과세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55쪽 그 중간 약간 위죠. 세 번째 보시면 4% 분리과세 대상. 4% 분리과세 되는 게 있죠. 뭐래요?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와 골프장용 토지. 이것은 1000분의 40으로 분리과세 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 네 번째 나와 있는 별도 합산 과세는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